안녕하십니까. 안전운전 360을 박래호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나 보행자나 도로에서 교통할 때는 특히 도로교통법을 잘 알고 지켜야만이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2023년 새해 들어서 도로교통법의 운영 방향을 알아두는 것도 운전자나 또 보행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요건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2023년 새해 들어서 도로교통법의 운영 방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규범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편익을 위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질서와 상식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정된 법이 사회적 여건의 기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일부는 폐지되기도 하고 또 개정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노면 전차 운행이라든가 자율자동차 운행 등에 따른 법 개정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새해 들어서 도로교통법의 운영 형태는 자가용이나 사업용이나 자동차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과 도로를 이용하여 교통하는 보행인 등이 이를 잘 숙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교통안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2023년도 도로교통법 운영 형태의 기본은 교통에서 보행자를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후반기에 바뀐 그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들이 바로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동차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도로의 사용 형태가 보행자보다는 자동차 우선주의였습니다. 육교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보행자는 불편해도 자동차가 우선이라고 하는 생각에 육교를 설치를 해서 보행자가 육교를 힘나들게 오르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대부분의 육교를 철거해서 보행자가 편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해서 자동차의 통행은 지하로 가도록 지하차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대각선 방향으로 길을 건너가려고 한다면 2번 이상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다 보니까 교차로의 신호를 2번씩이나 기다리는 불편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이와 같이 X자형으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보행자가 편하게 길을 건너가도록 하는 그런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네 방향 모두 자동차들이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보행자를 우선한다고 하는 정책의 방향입니다. 2023년도 도로교통법 운행 방향은요, 보행자 우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회전교차로 확대와 그에 따른 통행 방법,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요. 더불어서 범칙금 강화 등이 앞으로 운영되는 도로교통법의 방향입니다. 이 보행자가 우선시되는 보행자라고 하는 경우는요, 인도, 다시 말씀드려서 보도에서 걷는 사람을 비롯해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해서 통행하는 사람으로 그 기구와 장치라고 하는 것은 유모차, 그리고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말하는데 보조 보행형 의자차라고 하는 것은 수동 휠체어나 또 내지는 전동 휠체어, 그리고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노약자용 보행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용 놀이기구용, 그 다음에 손수레, 그리고 이륜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을 끌고 통행하는 사람을 보행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가 있지요. 이런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시가 되어가지고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행자 우선 도로라고 하는 것은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도로 지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통행하는 모든 자동차는요, 시속 20km 이내로 달리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보행자 우선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또 중앙선이 있는 도로가 있는데, 모두가 비록 보행자 우선도로이지만 도로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을 하고 항상 이와 같이 우측 통행을 하도록 보행자의 통행 방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고요. 보행자 옆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도로교통법이 정해져 있고요. 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 이외에, 곧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라든가 또 주차장, 그리고 대학, 군내 이런 도로 등에서도 보행자를 우선해야 한다라고 작년도 2022년 11월 1일에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2022년 1월 11일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통행 방법이 하나 또 법으로 신설됐습니다. 그것은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을 때에 횡단보도를 슬쩍 건너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가 있다, 그런데 신호등이 없다, 이런 횡단보도에서 모든 자동차들은 어린이가 설령 길을 건너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시정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때 일시정지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2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할 필요 없이 서행 운행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이 작년 1월 11일부로 신설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라고 하는 것은요,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교차로를 말합니다. 이 회전교차로는 라운드 어바웃이라고 하는데,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지 않는 곳에 최근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는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가야 되고, 회전교차로에서 나올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하는 것과, 또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모든 자동차는 일시 정지했다가 서행해야 되고 양보 운전으로 진입해야 된다는 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꼭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에 사고가 발생되면요,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는 자동차가 80%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과실 표준 기준에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처벌입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문제가 작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유연이라고 하는 판결로 인해서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그 자체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는데 측정 거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어서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 만취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에 대한 처분도 따로 있죠. 그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0.03%를 넘어서 0.08% 미만인 상태에서 단순한 음주 단속이 됐다고 한다면 벌점이 100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도 상태에서 전신주를 충돌했다든가 또는 다른 자동차 인사사고 없이 자동차만 충돌한 경우 이때는 벌점이 110점입니다. 그러나 0.08% 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하더라도 인사사고를 냈다고 한다면 이때는 면허 취소가 되는데 면허 시험 볼 수 있는 기간이 2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격기간 2년이 지나야만이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0.08%를 넘어가지고 0.2% 미만이라든가 또 0.2% 이상이라든가 또 경찰관의 측정 거부를 하게 된 경우는요, 단순 음주 상태에서는 면허 취소가 1년, 그러니까 면허 시험 볼 수 있는 결격기간이 1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물적 피해를 낸 경우는 결격기간이 2년이고요. 인사사고를 낸 경우도 역시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나 2회 이상 음주한 상태에서 단순 음주한 경우는 면허 취소가 되는데 면허 시험 볼 수 있는 결격기간 2년이 되고요. 물적 피해나 또 인사사고를 낸 경우는 결격기간 3년, 그러니까 면허 취소가 3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술을 먹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놓고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한 자, 이런 경우 또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운전자, 그 경우는 면허 취소가 되는데 결격기간 5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면허 볼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내에는 시험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에 대한 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가는데 면허증이 없다라고 한다면 범칙금이 10만 원이고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 먹은 상태에서 운전했다라고 한다면 10만 원의 범칙금입니다. 음주 자전거는 3만 원의 범칙금 되고요. 만약의 경우에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13만 원, 자전거 운행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요. 주정차 위반 또 내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한 명이 타야 되는데 2명 타고 가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범칙금이 4만 원이 됩니다. 또한 작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범칙 행위를 하게 되면 범칙금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신호 위반이라든가 보행자 보호 위반을 한 경우 승용자동차는 범칙금 12만 원, 승합자동차는 13만 원, 이륜자동차는 8만 원, 자전거 등은 6만 원입니다. 과속인 경우 규정속도에서 20km 이하의 과속인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차 6만 원, 이륜자동차 4만 원이고요. 20km를 초과해서 40km 이하의 과속을 한 경우 9만 원, 10만 원, 6만 원. 규정속도에서 40km 초과해서 60km 이하의 과속을 한 경우는 12만 원, 13만 원, 8만 원. 또 60km를 초과한, 규정속도에서 60km를 초과한 과속을 한 경우는 15만 원, 16만 원, 10만 원이라는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통행금지로 되어 있는 것, 또 통행이 제한되어 있는 곳을 운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승용자동차 8만 원, 승합자동차 9만 원, 이륜자동차 6만 원.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한 경우 12만 원, 13만 원, 9만 원, 자전거 등은 6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요, 일반 도로에서의 위반했을 때하고 다른 따블이라고 그러죠. 2배 이상으로 범칙금이 부과가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도로교통법 운영이 일단 보행자 우선주의에 입각한 시행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편으로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운전자의 불이익이나 운전자로서의 위축되는 경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라고 하는 생각과 도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한다면 안전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나날 되시기 바라면서 박래호TV 안전운전 360을 마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